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중과세율의 전체적인 흐름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그 중과세율 제도에서 그 기본적인 개념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특례세율, 그 다음에 부가징수 이런 등의 내용을 통해서 취득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과세율은 크게 이제 세 가지 흐름이 있었죠. 별장, 골프장, 오락장, 고급선박,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오락장, 고급선박, 고급주택 이런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은 표준세율에다가 중과하기 위한 기준세율 2%의 4배만큼을 중과를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별장의 정의가 뭐고 이런 정의들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 자료 보시면은 이제 1번 별장 등의 중과세 보시면 사치성 재산인 별장, 골프장, 오락장 등이 있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가로 1페이지 1번에 별장의 정의가 나옵니다. 자, 체크 한번 해볼까요?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유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토지를 말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 문장은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로 돼 있다 할지라도 이거를 주거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거는 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변가에 무슨 아파트가 하나 세워졌다. 근데 그거를 휴양 목적으로 썼다. 그거는 별장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별장이냐? 시골에 우리가 요새 이제 폐가 된 농가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귀농 목적으로 내가 농가주택을 일단 사뒀다가 내가 한 3년 뒤, 4년 뒤 퇴직하면 귀농을 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폐가 지역에 있는 내가 농가주택 하나 샀다. 그러면 그거 가끔씩 내려가서 쓸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도 별장이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역, 니은, 디귿 조건이 해당이 되는데 이 조건을 외울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게 기역, 니은, 디귿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별장에서 제외된 농어촌 주택.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법령에 따른 농어촌 주택은 별장이냐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법령에 따른 농어촌 주택은 별장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아니다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 주택 밑줄 하나만 쳐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가 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4번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 자, 경계의 동그라미. 경계라는 것은 지적법상의 토지 경계를 우리가 명확하게 그리도록 돼 있는데 경계 표시를 명확하게 그리지 않았을 때를 지칭합니다. 이랬을 때는 바닥 면적의 동그라미 10배에 해당하는 것만큼을 토지로 봅니다. 10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2번 골프장. 이때 골프장에는 동그라미 1번 회원제 밑줄, 회원제. 회원제 골프장만 중과를 합니다. 회원제. 그리고 두 번째 줄 토지와 건축물, 임목 세 가지를 지칭한다. 토지와 건축물, 임목 세 가지를 지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의 고급 오락장은 1번 도박장 등. 자, 도박장에 밑줄 쳐놓으시고요. 네, 도박장. 네. 다만 이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건물에다가 이런 경우가 있죠. 이게 예를 들어서 유흥 주점장이 된다. 그러면 이게 중과가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노래 연습장이 되면 그냥 노래방이 되면 중과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유흥 주점으로 했는데 중과가 되니까 너무나 세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노래방으로 바꾸게 되면 중과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그 말미를 주는데 그 말미를 체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로 3번 고급 오락장의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 밑줄 한번 쳐봅니다. 다만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동그라미 30일, 그다음에 상속 동그라미. 상속이 됐을 땐 더 시간적인 여유를 줍니다. 두 번째 줄 밑으로 하면 각각 6개월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외국일 때는 9개월 동그라미까지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 변경 공사를 착공했을 때는 제외한다. 자, 제외 동그라미 치시고 중과하지 아니한다.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까지 말미를 줄 테니까 30일 이내만 하면 바꿔주기만 하면 중과하지 않겠다. 그러면 30일 지나서 바꾸면 그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고급 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에 자 동그라미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바닥 면적의 동그라미 10배, 10배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10배까지. 그러니까 역시 그 오락장이나 별장이나 이런 경계 표시를 불분명하게 되면은
중과에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왜? 토지까지 중과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면 어떻게 하겠다? 바닥 면적에 대해서 곱하기 몇 배까지? 10배까지를 중과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해석이요. 네. 자, 그 다음에 가보시면은 가로 4번에 고급 선박이 있습니다. 자, 고급 선박은 1번 비업무용 선박, 비업무용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시가 표준액 1억 초과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주로 비업무용 선박은 이제 우리 요트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비업무용으로 요즘 요트 같은 걸 많이 사죠. 보통 요트가 한 1억 한 4천에서 한 6천 정도 사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고급 선박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로 5번에 고급주택 아주 복잡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고 미음이 있는데요. 자, 그거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고급주택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급주택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고 그 다음에가 미음이 있죠. 미음이 있습니다. 미음. 그러면은 요때 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묶으셔서 단독주택이라고 보세요. 우리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단독과 공동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단독주택의 중과하고 공동주택의 중과하게 나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단독주택의 중과는 뭐냐면 건물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그 다음에 건물의 대지면 331 초과하고 주택 가격이 우리가 6억을 초과하면은 이거는 고급주택으로 보겠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 건물 가격은 순수 건물 가격은 9천만 원 초과. 네, 9천만 원 초과입니다. 그럼 이 의미는 뭐냐면 요 조건에 해당이 되면 이제 중과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만약에 요 조건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니은 조건을 따져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니은은 요거의 2배예요. 그러면 대지 면적을 따져봐요. 만약에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 면적을 따져보고 안 되면 대지 면적을 따집니다. 대지는 이거의 2배. 2배면 얼마죠? 662제곱미터. 그래서 나머지 똑같아요. 주택가 6억 넘어가야 되고 건축 순수 건물은 9천만 원 초과. 이때 6억이라는 말을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억이 아니라는 거. 9억이 아니라 6억이다. 그 다음에가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엘리베이터 시설이 있는지를 봅니다. 엘리베이터. 자, 대신 엘리베이터는 주택 가격이 6억을 넘어가면 중과한다라는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조건이 만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 니은이 안 되면 이제 이걸 따져보는 거죠. 얘는 대신 그 건물 조건이 없어요. 건물 조건. 건물 9천만 원 조건이 없습니다. 주택 가격만 6억을 넘으면 돼요.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의 공통점은 주택 가격이 6억을 넘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리을에다 별표시 하나 해 놓으시고요. 리을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조건이 하나도 안 맞았다. 기역도 피하고 니은도 안 되고 디귿도 안 된다. 그러면 리을을 따져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을에만 해당이 돼도 중과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리을에 뭐냐면 리을은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아니면 수영장 시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수영장 중에 하나가 있게 되면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아니면 수영장 시설 중에 어느 하나만 있으면 이것만으로도 중과를 하자 이거예요.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수영장 시설 중에 어느 하나만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의미는 뭐냐면 건물 면적 조건 안 따지고요. 주택 가격 조건 안 따지겠다는 거예요. 건물 면적이나 주택 가격 안 따지고 호화 시설 요건만 있어도 에스컬레이터라는 시설물이라든가 수영장이라는 시설물만 있어도 요거로 중과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리을에다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면적이 안 돼도 요것만 가져도 중과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조건은 이게 이제 단층일 때하고 복층구조로 나눠 있는데 단층일 때는 245제곱미터 초과. 그 다음에 복층은 이 건물이 이렇게 계단 면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는 얘는 274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중과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만 공통점은 둘 다 이제 요 주택 가액이 6억을 넘어야 되죠. 따라서 공동일 때도 주택은 6억 초과는 똑같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건물 면적에 대한 조건은 따로 이런 구분하고 있지를 않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점이 이런 호화 시설 요건,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수영장 등의 호화 시설 요건이 여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호화시설 요건. 예를 들어서 에스컬레이터 수영장이 설치가 된 240을 총하는 공동주택은 중과한다. X. 공동주택 규정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특히 이 호화시설 요건의 에스컬레이터 수영장, 이거는 건물 면적이나 대지 면적, 가액을 안 따지고 중과한다. 다만 이거는 단독주택의 조건이지 공동주택의 중과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게 핵심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이걸 위에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겠고, 요것만 좀 조심해서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 난이도가 좀 어려워지면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뭐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너무 헷갈리시면 요것만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포인트. 자, 그 다음에가 이제 3번 오른쪽에 보시면 과밀억제권용의 중과. 자,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표준세율에다가 4%. 왜 4%냐면 4%의 의미는 다른 말로는 이제 2%의 2배가 되겠죠. 2%의 2배가 4%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박스 위주로 봅니다. 본점이나 주사무소 건축물을 신증축했을 때 중과를 합니다. 그러면 본점이나 주사무를 신증축하면 다 중과하느냐? 그럼 중과가 안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중과가 안 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뭐 하자고 그랬죠? 지금 신축하거나 증축하면 중과한다며요. 그러면 이 조건에 해당이 안 되면 중과가 안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본점의 반대말이 뭐냐? 지점이거든요. 지점이 들어온다거나 주사무소의 반대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분사무소가 들어온다거나 신증축의 반대말이 있죠. 짓지 않고 그냥 인수하는 겁니다. 승계 취득하는 거예요. 인수하는 거. 승계 취득하자 이거죠. 이랬을 때는 중과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점이라든가 분사무소 또는 승계 취득 시에는 중과한다 안 한다? 아니한다.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의 2번에 신설 또는 증설했다는 사업용 물건도 중과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과밀억제권용 내에 and 공장을 짓거나 증설하면 중과한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얘도 중과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밀억제권용 내에는 못 들어오느냐.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딱 있습니다. 오히려 공장이 과밀지역에 들어오면 권장을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산업단지라든가 아니면은 공업지역이라든가 유치지역을 얘기합니다. 산업단지, 공업지역, 유치지역은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야말로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때 공장 중에서도 우리가 도시형 공장이라는 것은 도시 생활에 꼭 필요한 공장을 도시형 공장입니다. 이런 도시형 공장은 또 중과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형 공장은 뭐 인쇄소라든가 아니면은 첨단 산업업종이라든가 금융업이라든가 이런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신증설하면 중과한다며요. 그럼 짓지 말고 그냥 공장 인수하면 되잖아요. 따라서 승계 취득했을 때도 우리가 중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의 규모는 몇 제곱미터냐? 5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그럼 만약에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어떻게 되냐? 미만일 때도 중과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토지 등을 딱 샀다가 모르겠지 하고 한 3년 있다가 공장을 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를 사자마자 공장을 질 수도 있지만 산 뒤에 몇 년 있다 공장을 질 수 있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자, 이거는 사후 관리 기간을 5년으로 합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지면 이건 중과를 해요. 그러면 만약 5년 경과해서 지면 어떻게 되냐? 5년 경과가 되면 중과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중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문제 난이도를 높이면 이 내용도 물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왜? 주로 이제 공장 중개, 좀 특수 중개죠. 중개할 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왜? 공장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 검토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 난이도를 높이면 이런 내용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 네. 그렇지 않으면 평범하게는 이제 표준세율 플러스 2% 2배 이 정도만 물어보겠죠. 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메모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공업 유치지역은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형 공장은 아니고, 세 번째 500제곱미터 미만도 아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승계 취득, 짓거나 증설한 것이 아니라 승계한 거니까 아니다. 그 다음에 5년이 지나서 짓는 거는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됐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가로 2번 표준세율의 그 다음 페이지에 3배에 4%를 뺀 세율을 해준다. 요거는 거기다가 그냥 복잡하게 써져 있는데 뭐라고 쓰시면 될까요? 이거는 그 옆에다 써놓으시죠.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등기라면 중과한다. 이거죠. 그럼 취득하는 목적이 뭐냐? 목적이 공장의 신증설할 목적으로, 그다음에 법인을 설립 등을 할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을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만 메모를 해두시죠. 이렇게 되면은 표준세율 3배에서 마이너스 2%의 2배를 빼는 것만큼 중과한다. 그래서 공장의 신증설과 법인의 설립 등을 위한 부동산 취득 등기는 중과한다. 하셨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참고해서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가 이제 세율의 특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세율의 특례. 자, 세율의 특례의 이유에 보시면 가로 3번에 이런 말이죠. 다른 중과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1번, 2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서 보니까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의 중과기준세율 2%의 2배를 합한 세율과 표준세율 3배에서 2%의 2배를 뺀 세율이 동시에 적용됐을 때는, 자, 밑줄 표준세율의 3배로 한다. 자, 그 2번은 참고하시고 1번을 위주로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공장과 중과되는 규정은 크게 세 가지죠. 사치성 재산, 그 다음에 공장의 신증설 또는 본점이나 주삼 신증축,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그러면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을 하게 되면은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도시라는 것은 여기서 지방 대도시를 제외한 과밀지역의 대도시죠. 그러면 이 대도시에다가 부동산 취득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표준세율에다가 플러스 표준세율에 곱하기 3배에서 마이너스 2%의 2배를 뺀 것만큼 중과를 합니다. 그리고 그 취득한 그 부동산에다가 공장을 바로 지어버린 거예요. 공장 짓기를 바로 한 겁니다. 그럼 공장을 지으면 또 어떻게 중과되죠? 표준세율에다가 플러스 2%의 2배만큼이 중과가 되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동시에 적용이 되네요. 동시에. 그러면 동시에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2%의 2배가 있고, 플러스 2%의 2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2배가 있으니까 서로 부호가 다르죠? 그러면 서로 상기가 돼서 요것만 남는다. 이건 날아가는 거고요. 요것만 남는다. 이겁니다. 그럼 표준세율이 몇 배? 3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 등기를 하고 동시에 공장을 지어버리면 요 규정까지도 같이 적용이 돼서 무조건 3배 중과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율의 특례, 이것도 별표시해 놓으시고요. 세율의 특례니까 예외적인 특례다 옆에 써놓으시죠. 예외. 그렇죠. 표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거다. 자, 요거는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리해둘 때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표준세율, 자, 세율의 특례. 특례 세율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2%의 특례세율이 있습니다. 그럼 2%짜리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거는 간주 취득등이 있습니다. 간주 취득등. 간주 취득등이 되면 2%의 특례세율이 됩니다. 그러면 간주 취득이 뭔지만 아시면 되잖아요. 간주 취득에 우리가 뭐가 있었습니까? 지목을 변경하거나 차량이나 선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과점주주가 지분을 과점주주가 지분을 증가해서 취득했을 때, 이랬을 때도 간주 취득이 된다고 그랬었죠.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표준세율에서 마이너스 2%를 차감한 세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표준세율에서 마이너스 2%를 차감한 세율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 자, 요거는 이런 규정이죠. 취득은 일어난 것이 없는데 and 등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등기 세율에 대해서만 특례 세율을 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표준세율에서 마이너스 2%를 뺀 특례 세율은 뭐냐? 취득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등기만 일어나는 세율을 말합니다. 그러면 요거 취득 등기만 일어나도 요거를 그럼 정상적인 취득은 아니네요.
그러면 이런 비정상적인 취득이 됐으니까 표준세율을 쓸 수는 없어서 2%를 뺀 것만큼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생각해 본다면, 자, 여기 아버님께서 집을 가지고 계셨는데, 자, 아들은 집이 또 있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사망. 그러면 사망하면 상속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물려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상속이 되는 거니까 일반적인 상속은 무슨 세율이에요? 표준세율이 되는 거죠. 그럼 표준세율이니까 몇 프로 되겠어요? 2.8%가 적용이 되겠죠. 그렇죠? 2.8%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큰 집이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집이 없는 겁니다. 아들은 무주택자가 돼요. 무주택자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버님이 돌아가면서 물려주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인 상속이 아니라 예외적인 상속으로 보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거는 새로운 취득이잖아요. 아들 입장에 새로운 취득이지만 이거는 아들 입장에 새로운 취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님께서 72세신데 아들은 40살이다. 그러면 40년 동안 아버지랑 아들이 같이 살고 있었고 명의만 아버님 명의로 돼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무늬만 아버님 명의로 돼 있었지, 명의만 그대로 이거는 같이 취득을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넘겨주면 이건 새로운 취득이냐? 새로운 취득이 아닌 걸로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새로운 취득이 아니면은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표준세를 써서는 안 되고 표준세를 해서 마이너스 2%인 특례적인 세율을 써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를 뭐라고 하면 우리는 1가구 1주택자라고 하고요. 이런 1가구 1주택자가 상속을 받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가구 1주택자의 상속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몇 가구 몇 주택자? 1가구 1주택자의 상속,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주택자가 주택을 물려받으면 1가구 1주택자가 상속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바로 표준세율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이런 간주 취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세율을 뭐라 한다? 특례세율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는 뭘 물으냐? 요 1번하고 요 2번을 구분할 줄 아느냐? 그러니까 특례세율 두 가지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간주 취득 등일 때는 간이 안 간이 2%의 특례세율이고, 그 외에 취득은 일어나지 않고 등기는 표준세율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 그 교환해 보시면은 가로 1번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2%를 말합니다. 뺀 세율. 이거는 어떤 거라고요? 자, 거기다 메모합니다. 실제 취득은 일어나지 않았고 취득 관련 등기만 일어나기 때문에 표준세율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을 말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거기서 키워드 동그라미 1번 환매등기 밑줄. 환매등기라는 것은 부동산을 되사주거나 되파는군요.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실제 취득은 없었다. 그다음에 2번에 상속 별 표시해 놓으시고요. 기억의 밑줄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 토지 취득입니다. 1가구 1주택. 자, 1가구 1주택의 취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감면되는 농지 취득 됐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공유물의 분할. 공유물의 분할은 단순 분할을 말합니다. 그럼 공유물의 단순 분할이라는 것은 서로 지분이 갑의 명의로 6, 그 다음에 을의 명의로 4가 돼 있다면 여기 지분대로 쪼개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을 공유물의 분할이라고 해요. 단순 분할이다, 이렇게 합니다. 단순 분할. 그럼 단순 분할하면 지분대로 쪼개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취득은 일어나지 않고 분할 등기만 일어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가 5번 건축물의 이전.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 중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건축물을 그대로 이전했지만 가액의 변화는 없다, 이거죠. 네. 그 다음에 민법상 재산분할. 이거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입니다. 그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일종의 공유분할로 봐요. 지분대로 쪼개 가져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중과기준세율 2%. 자, 그 중과기준세율에다가 써놓습니다. 간주 취득 등. 그럼 간주 취득인지 아닌지 살펴보면 되겠죠. 동그라미 1번 개수 간주 취득 맞잖아요. 그 다음에 2번 선박 차량과 기장비의 밑줄 종류 변경. 그 다음에 토지의 지목의 사실상 변경. 그렇죠? 지목 변경이죠. 네.
그 다음에가 3번에 과점주주 밑줄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참고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가, 7번에서 보시면 디귿입니다. 디귿 밑줄,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자, 임시건축물은 1년 미만 임시건축물을 취득하면 세금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임시가설건축물에서 공연장을 1년 이상을 쓰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과세를 하자는 건데, 어쨌든 임시건축물은 정상적인 건축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취득으로 봐서 편수를 마이너스 2% 하자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5페이지 보면 세율의 적용이 있죠. 자, 이 세율의 적용에다는 뭐라고 쓰시냐면, 별표시 하나 해놓으시고, 사후관리,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사후관리. 세율을 사후관리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일반 과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중과세가 된다거나, 그 다음에 중과세였는데, 어떤 중과세 면적을 늘려서 더 중과가 된다거나, 이런 식이 됐었을 때는 우리가 사후적으로 중과를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여기 정리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과세율 등 적용할 때 어떤 거를 사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지. 그 중에서 1번입니다. 밑줄.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하는 일반 과세가 된 거예요. 동그라미. 5년 안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의 다음에 어느 하나. 이제 다음에 어느 하나는 중과 기준세율이겠습니다. 중과 기준세율에 해당할 때는 추징한다. 추징한다는 건 추가하여 징수한다 이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기역 니은 디귿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과세에서 중과됐을 때는 5년 이내에 중과 대상이 되면 전체를 중과한다. 이런 얘기 되겠어요. 그러면은 중과되면 전체 가액에 대해서 곱하기 중과세율을 정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은 처음부터 중과 대상이었죠. 고급주택 별장 등이 됐었는데 증축, 밑줄, 증축, 개축해서 늘립니다. 그래서와 일반 건축물을 증축, 개수하여 늘렸을 때는 자, 밑줄. 증가되는 가액에 대하여 증가되는 가액 밑줄만큼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4배를 합한 것을 정해줍니다. 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전체가 아니라 증가액입니다.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고급주택이었다가 면적을 늘렸다 이거죠. 역시 고급주택이 됐어요. 그랬을 때는 이미 냈으니까 중과는 늘어난 것만 늘어나는 부분만 중과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같은 취득물건에 대해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될 때는 그 중에 동그라미 높은 세율을 준다. 당연히 중과세율도 우리가 뭐 4배짜리 중과조정이 있고 2배짜리 중과조정이 있죠. 그러면은 그것이 동시에 겹쳤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둘 중에 과세관청 유리한 대로. 과세관청은 높은 거 좋아하겠어요? 낮은 거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높은 거 좋아하겠죠. 그래서 높은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8번의 부가징수 별 표시해 놓으시고요. 자, 요거는 뭐 내용이 이제 복잡한 건 다 끝났고 이 부가징수 정리 잘 해주십니다. 항상 이 세목별로 부가징수는 어떻게 되는지. 왜? 다 계산해 놓고 신고 납부를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전체적인 정리를 해 가면서 부가징수를 통해서 취득세 마무리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출발했었죠. 취득행위를 하게 되면 납세목을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세라고 했었고, 이 취득행위에는 최초로 취득하는 행위를 우리는 원시취득, 그 다음에 승계취득, 그 다음에 간주취득이 있었죠. 이러한 취득행위라면 납세물을 질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런 취득행위를 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것인데요. 어떤 걸 취득해야 되느냐? 취득하는 과세 대상 물건이 있다는 거죠. 그 대상 물건은 10가지가 있어서 이 10가지는 꼭 암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 10가지는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차량, 선박, 항공기, 기장비, 자, 동산부리가 있었고 부동산이 있었죠. 그 다음에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 임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가 바로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토지부터 임목까지 10가지 대상을 취득하면 된다. 그러면 이 대상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계산하려면은 뭐에다 뭘 곱해주면 된다고요? 취득가액에다가 곱하기 세금의 부담률. 다만 이때 취득가액이 의미하는 말은 과세 표준이 된다. 그럼 과표를 결정할 때는 알아서 취득가액을 신고하자. 근데 신고를 제대로 할까 의심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표준액 가지고 통제를 하자. 그래서 시가 표준액보다
적게 신고됐다거나 무신고등이 됐을 땐 시가표준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는 시가표준 이상으로 신고해주면 된다. 반면 객관적인 취득이 됐을 때는 뭘로 간다? 사실상 취득가로 간다.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수익 공무의 법인장 판결문 검증이 있었고 그다음에 세율은 지금 배운 대로 기본이 되는 세율이 뭐였죠? 표준. 표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특례. 더 많이 부과하는 것이 중과세율이 있었죠. 그래서 요 해당 금액의 표준세율, 해당 금액의 특례세율, 해당 금액의 중과세율을 매기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세금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세금이 취득세가 얼마 나와요. 그러면 요 취득세는 일종의 독립세입니다. 우리 배웠던 용어 독립세.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세금이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 딸려붙는 세금이 있는데 그 딸려붙는 세금이 바로 농어촌 특별세가 있겠습니다.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얘는 용어 붙는 것이 아니라 and 2번 지방교육세도 딸려붙습니다. 지방교육세 딸려붙어요. 그러면은 취득세의 요 세금의 농어촌 특별세는 10%만큼 딸려붙고요. 그 다음에가 지방교육세는 20%만큼을 딸려붙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유념할 점은 부과되는 세금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 농, 일, 취지리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취농일, 취지리. 자, 근데 취득을 했는데 이게 어떤 감면 혜택을 볼 때가 있거든요. 어떤 정책적인 이유로 취득세 본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세를 깎아준다는 거죠. 그러면 감면되는 세금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을 다 온전히 다 깎아주냐.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본세를 감면해 준 대신 또 받는 게 있어요. 자, 대신 여기에 농어촌 특별세를 받겠다 이건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를 받습니다. 그러면 요 100만 원 감면해 둔 대신 농어촌 특별세를 몇 프로 받느냐? 요 100만 원의 20%. 20%는 얼마죠? 20만 원을 받아버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깎아주는 거는 100만 원이 아니네요. 100만 원을 깎아준다고 해놓고선 농특세 20%를 받는 거니까 20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는 얼마 깎아주는 거예요? 80만 원만 깎아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요런 규정이 바로 되겠다.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이게 독립세 부가세입니다. 그러면 이런 세금을, 이런 독립세 부가세, 이런 세금을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취득한 날로부터 원시 취득, 승계 취득, 간주 취득한 날로부터 60일까지, 60일 이내, 60일까지 신고 납부를 맞추자. 이런 얘기예요. 네. 원시 취득한 날로부터 승계 취득한 날로부터 간주 취득한 날로부터 6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면 6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만약에 이행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네, 이행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를 물어내야 돼요. 이행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를 물어내야 됩니다. 가산세. 그러면 가산세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두 가지 가산세가 있다는 것인데요. 하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요. 하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겠습니다. 그게 두 가지. 하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하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그게 두 가지예요. 일반 무신고가 됐을 때는 가산세가 20%가 부과되고 과소신고가 됐을 때는 10%가 부과됩니다. 10%의 가산세가 부과돼요. 다만 이 신고를 안 하고 신고를 적게 한 것이 일부를 안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악의적으로. 그래서 단 만약에 부정한 경우가 생겼을 때는 가산세율을 40%를 적용하겠다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부정한 경우는 몇 프로? 40%. 그럼 부정하다라는 건 뭐예요? 고의적이죠. 고의적으로 무신고한다거나 고의적으로 과소신고했을 때 몇 프로? 40%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규정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60일 반드시 기억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취득금액이 일정 금액 밑으로 떨어지면 아예 받지 않는 면세점이라는 제도도 있었죠. 그런데 이런 가산세 규정 중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부과하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런 가산세가 있습니다. 바로 또 중요한 중가산세라는 제도가 있어요. 중가산세. 그러면 중가산세라는 제도는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는데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을 했어요. 대가를 다 치렀습니다. 대금을 다 지급했는데 갑은 을에게 등기전을 해줘야 되거든요. 등기전을 해줬는데 등기전을 안 한 거예요. 등기전 안 한 겁니다. 을은 갑에게 대금을 치렀는데 등기전 안 했어요. 그러면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거를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병은 을에게 1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데 등기를 자기가 넘겨받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를 못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상에는 을은 싹 빠지는 거죠. 근데 우리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부동산 취득이 있었죠. 대금 지급이 있었으니까. 또 팔았죠? 자, 그럼 등기는 어디 넘어가냐? 갑에서 병으로 등기 넘어가는 거예요. 즉,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넘어가야 되는 정상인데, 을은 쏙 빠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에서 병으로 넘어가면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쏙 빠진 거니까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우리는 중간 생략 등기, 등기법 위반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미등기 상태로 양도를 했을 때는 이게 걸렸을 때는 엄청난 가능성을 매기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논점 뭐냐면 사실상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매각행위를 했었을 때는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매각행위를 했었을 때는 산출세액에 대해서 정말지 80%만큼을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중가산세라는 규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중가산세라고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맨날 규제하는 것만 있냐? 자, 악의적으로 안 했을 때는 40%지만 모르고 안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잖아요. 모르고. 그러면 늦게나마 모르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무신고자가 늦게라도 할 수 있는 것을 기한 후 신고라고 하고요. 기한 후 신고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과소신고한 자가 늦게라도 하는 것을 수정신고라고 합니다. 수정신고, 네, 수정신고. 그래서 과소신고자가 고쳐서 신고하는 게 수정신고고 무신고자가 늦게라도 하는 것을 기한 후 신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기한 후 신고를 하거나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1개월 이내에 해주면 50% 감면 혜택을 주고요. 그 다음에 또 1개월 이내에 해주면은 여기는 6개월 이내에 해주면 역시 50% 감면 혜택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요 내용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징수 방법 원칙은 신고 나쁘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취득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다만 토지거래 계약기관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 완납했을 때는 동그라미 허가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허가일 동그라미 쳐 놓으시고요. 또는 해제일 축소일로부터 동그라미 60일까지 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 동그라미. 상속은 60일이 아닙니다. 상속은 아무래도 상속받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6개월 동그라미. 그 다음 주로 가시면 6개월, 외국일 때는 9개월 동그라미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2번 동그라미 별표시해 놓으시고요. 동그라미 3번 이거는 뭐냐면 과세 유형의 변경이 되겠어요. 과세 유형이 변경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즉 과세 물건을 취득했는데 중과세율이 됐습니다. 그럼 세금 더 내야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줄 밑줄 사유 발생일 플러스 30일 밑줄. 그럼 30일까지 추가로 세금을 더 냅니다. 그래서 이미 납부할 세금은 빼주고 다만 밑줄 가산세는 빼고 나머지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해 주면 됩니다. 이런 거를 과세 유형의 변경이라고 그래요. 자, 또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동그라미 4번입니다. 이번에는 취득세를 비과세 면제 경감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부과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다시 내야죠. 자, 밑줄, 그러면 사유 발생일 플러스 동그라미 30일까지 과표화세를 정해서 나머지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빼고 나머지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4번도 명확합니다. 과세 유형의 변경.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 만약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취득 이전의 관상을 공적인 장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했을 때는 자, 밑줄 등기 또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라. 5번의 의미는 뭐냐면 취득일로부터 60일까지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먼저 등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빠른 날인 등기 등록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가 오른쪽에 보시면 예외 기한후 신고. 기한후 신고 썼습니다. 무신고자. 무신고자가 늦게라도 할 수 있는 게 기한후 신고죠. 대신 늦게 주면 혜택이 있다고 했어요. 동그라미 4번. 밑줄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동그라미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100분의 50을 감면해 줍니다. 1개월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의 가산세 가로 1번 중과산세 별표시. 중과산세 이거는 취득세만 있는 거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얘는 자 밑줄입니다. 취득세 물건을 밑줄 사실상 취득 후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다 걸렸을 때는 가산세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의 동그라미 자그마치 80%를 가산세로 하여 보통징수 고지납부합니다.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가로 2번에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자, 장부 작성을 해야 되는데 보통 장부 작성은 법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입니다. 법인 동그라미. 법인이 작성해야 돼요. 그럼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 2번에 두 번째 줄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밑줄 100분의 10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과되는 세금 별표시. 여기는 농어촌 특별세가 있습니다. 그럼 농어촌 특별세는 과세표준 곱하기 2%로 계산한 세금의 10% 동그라미 10%. 그 다음에 2번 조세특례 제한법 등에 따라 감면을 받았을 때 감면 동그라미 감면을 받았을 때는 감면세금 밑줄 20%를 농특세로 받습니다. 감면세금 20%.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로 2번 지방교육세. 자, 지방교육세는 그 박스에 보시면 과세표준 곱하기 표준세를 해서 마이너스 2%를 뺀 거에 동그라미 20%. 지금 이 얘기죠. 부과 비율이 취득세는 농특세의 10%, 지방교육세 20%라는 얘기죠. 지금 이 얘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가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됐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부가징수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제목인 등록면허서부터 출발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